인생의 후반전.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하나. 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요, 아주 오래된 지혜, 그리고 바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답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저와 함께 한번 들어가 보시죠. 무려 2500년 전에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볼리비 도생.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라는 사람의 기본, 그 뿌리가 단단하게 서면 내가 나아갈 길이 저절로 생긴다는 거예요. 마치 튼튼한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하늘로 곧게 뻗어 나가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길을 잃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나 자신의 근본, 그 기본을 다시 한번 단단히 세우는 일이겠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특히 인생의 새로운 막을 여는 우리에게 그 기본이라는 건 대체 뭘까?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은 또 무엇으로 채워나가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답이 있습니다. 공자는요, 삶의 기본을 세우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바로 배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배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책상에 앉아서 지식을 쌓고 이런 거랑은 차원이 좀 달라요. 훨씬 더 깊고 충만하고 또 즐거운 과정이거든요. 배움에는 이렇게 딱 3단계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뭔가를 그냥 아는 단계, 지지. 두 번째는 그걸 좋아하게 되는 단계, 호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바로 그것을 진짜로 즐기는 경지, 락지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는 그 유명한 말이요. 바로 이 지점, 여기가 핵심입니다. 공자가 말한 마지막 단계, 즐긴다는 건요, 그냥 혼자 재미있고 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배우고 익힌 것을 세상과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완성되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즐거움이라는 거죠. 이 나눔을 통해서 배움은 그냥 개인의 성장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삶의 진정한 의미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락지의 경지, 오늘날 우리는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기 자신의 혹독했던 괴로움을 나눔의 즐거움으로 바꿔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MBC 김민식 PD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괴로울 땐 인상을 쓰지 말고 글을 쓰세요. 인상을 쓰면 주름이 남지만 글을 쓰면 글이 남으니까요. 왕따, 아버지의 폭력, 또 부당한 해고 같은 정말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가 선택했던 게 바로 글쓰기였습니다. 그의 방법은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고 또 구체적이에요. 먼저 1단계, 오늘의 괴로움을 그냥 그대로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는 내일 내가 되고 싶은 모습, 그러니까 나의 꿈에 대해서 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그 꿈을 위해서 오늘 내가 했던 아주 작은 노력이라도 기록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의 글쓰기가 공자의 배움 3단계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처음엔 자신의 고통을 그냥 마주하고 아는 것, 지지에서 시작했죠. 그러다 글을 쓰면서 스스로를 치유하는 그 과정 자체를 좋아하게 됐고요. 호지. 마침내 그 글이 책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자 나눔의 즐거움, 락지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괴로움이 타인에게 위안이 되는 순간 그의 배움은 완성된 거죠. 사실 이런 변화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은퇴 후에 삶의 공허함졸, 무기력함에 빠졌던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이요, 새로운 활동을 통해서 인생 2막을 정말 활짝 열어가고 계시거든요. 이건 한 어르신의 수기에서 가져온 문장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은퇴 후에 상실감을 딛고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느끼는 이 감정, 내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이 느낌. 바로 이게 삶을 다시 뛰게 하는 원동력이었던 겁니다. 이 새로운 시작은 삶의 많은 것을 바꿔놓았어요. 먼저 규칙적으로 활동하니까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으셨대요. 고지혈증 수치가 정상이 되고 지방간이 사라지기도 했고요. 또 스마트폰 앱이나 SNS 같은 걸 배우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디지털 능력도 쑥쑥 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함께 웃고 이야기할 동료들이 생긴 겁니다. 이제 이분들은 더 이상 은퇴한 노인으로 불리지 않아요. 지역 소식을 취재하는 시니어 기자로, 또 금융 지식을 전파하는 금융 강사로 저마다 새로운 이름과 역할을 되찾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사회적인 정체성, 그리고 자존감을 다시 회복한 거죠.
그 방식도 아주 다양해요.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로 블로그에 글을 써서 세상과 소통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서툰 솜씨지만 이렇게 정성껏 쓴 손글씨시를 건네면서 마음을 나눕니다. 중요한 건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사용해서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 자체 아닐까요? 이분들의 목소리에는요, 공통적으로 희망과 설렘이 가득해요. 노년은 그냥 쇠퇴하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나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는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지금 온몸으로 증명하고 계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공자의 지혜, 그리고 김민식 PD의 경험, 또 우리 시니어분들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딱 하나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나눔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아주 명쾌해져요. 개미는 오직 자기 자신만의 겨울 양식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잖아요. 근데 꿀벌은 어때요? 꿀을 모으면서 동시에 이 꽃 저 꽃 옮겨 다니면서 꽃가루를 날라주죠. 그래서 세상에 열매를 맺게 돕습니다. 나를 위하는 일이 곧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 바로 꿀벌 같은 삶이죠. 결국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의미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건 내가 뭘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나누면서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움의 최종 단계인 클락지의 진짜 의미이고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기본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기본 위에 쌓아 올린 여러분만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앞으로 어떻게 세상과 함께 나누고 즐기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 자체가 바로 우리의 빛나는 인생 이막이 될 겁니다.